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죠.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바로 만든 건물주 마블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사리사욕을 추구할 때 가장 빛나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 추구가 나쁜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리사욕 추구를 통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겁니다. 개인도 물론 발전하지만요. 따라서 합법적인 사리사욕 추구는 국가에서도 더욱더 권장해야 됩니다. 개인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오는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서울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실거주를 해야 되고 전월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기본적으로 LH의 분양가로 넘겨야 됩니다. 과거에는 자금이 없으면 잔금 치를 때 전세나 월세를 넣어서 잔금을 치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연속된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주변의 전월세 시세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잠실 쪽 대규모 신축 입주단지 물량은 서울 전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낮췄습니다. 당시 그 잠실 쪽 전세 34평 전세 시세가 2억 5천으로 굉장히 저렴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집주인들도 자금이 없으면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윈윈 할 수 있었던 계약이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낮아지니까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했고, 또 서민들의 생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축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신축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들한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좀 돈이 없어도 능력만 있고 전략만 잘 짜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신축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족한 자금을 전세금을 받아서 아파트 잔금을 치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청약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혜택을 누가 가장 보게 될까요? 그건 바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부자들의 자녀들입니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세대 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으로 만든 후 청약에 넣으면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진 청약에 얼마든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참으로 업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게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분양권도 가격이 오를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되는 단지들이 여럿 있죠. 이런 분양권들은 2월 19일 이전에 모집 공고가 이미 났기 때문에 실거주 전월세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분양권 가격이 추후에 오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분양권 급등은 결국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그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또 구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혹은 제 말이 틀린 것 같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개돼지가 맞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올렸던 영상이나 칼럼들을 보시면 제 말이 다 맞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하나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또 어떤 부작용이 야기될지를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내놔도 정책이 부족한 게 정책인 거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내놔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정책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솔직히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조차도 LTV, DTI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들 또한 현실성 없이 꿈과 허상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분히 고려한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말은 좋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당명도 더불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꾼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 있는 거죠. 특히 북한은 여전히 정령난, 신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데 왜 현실에서는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됐을까요? 애당초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아니라 그냥 허상, 말만 그럴싸한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인정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개돼지가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저도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물주 마블도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주문해 주시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누르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